2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항등식이다 이 말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전개식에서 같다 하면 되잖아. 그럼 좌변은 이렇게 되는 3차식. 우변도 전개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3x제곱 bx제곱 그럼 b 더하기 3x제곱 3bx 마이너스 12x 그럼 3b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36 이렇게. 그럼 요 식하고 요 식이 같아야 되지. 요 두 개의 식이. 그럼 2차 길이 같아야 되니까 a는 b 더하기 3 그 다음 1차항은 0이네. 그럼 3b 마이너스 12 요거는 0이 됩니다. b 찾고 a 찾고. 이건 왜 그렇지? 또 10 가지 이거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 자, 이런 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야. 다항식의 나눗셈은 무조건 항등식을 만드는 거래. 항등식을 x의 세제곱 ax 더하기 b를 x제곱 x 더하기 1로 나눈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2x 더하기 3이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요럴 때 이제 a, b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건 몇 차씩? 1차겠지. 요거를 직접 나눠도 돼. 직접 나눠도 되는데 봐라. 전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직접 나누는 거는 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지, 그지? 대부분은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거는 qx는 1차니까 x겠네. x 세제곱이니까. 요게 x 제곱이면 x. 그 다음에 상수항은 의외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전개시키는 거야. 그게 나눗셈 하는 것보다 편해. 그럼 요 x 세제곱 cx제곱 마이너스 1x제곱 그러면 c 마이너스 1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x 1x 3x 그럼 3 마이너스 cx 그래서 상수항이 c 더하기 3 이게 좌변하고 같단 말이야. 항등식이니까. 그럼 2차가 없네. 그럼 c가 바로 구해졌네. 1이라고. c가 구해지면 요거는 2네. 그럼 a가 2라는 말이야. 자, c가 1이니까 그럼 4네. 그럼 b가 4라는 말이야. 됐지? 또 자기 풀다가 틀린 것도 불러봐. 됐나? 됐지? 30 fx를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있죠. 자, fx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눠주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요거는 나머지 정리로 표현해야 되지. 1차로 나눈 나머지는 다 나머지 정리야. 그래서 f1이 4가 된다. 이때 fx를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어. 자, fx를 x제곱 더하기 1 x 마이너스 요걸로 나눌 때 자, 나머지는 3차로 나누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2차로 표현이 되겠네. 이건 전에 우리 많이 했지. 그때 기억나지? 요건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잘 안 풀어져.
근데 요 식을 잘 이용을 해야 돼. 요걸로 나눠주면 요런 나머지가 생겨야 돼. 140가. 근데 이까지는 요걸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져 버리지. 요게 약수로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a가 되겠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눠주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x 플러스 요렇게 식이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 a, b, c를 보지 말고 이제 a만 찾으면 돼. 자, 1일 때 4라고 했지. 그럼 1 넣으면 4. 자, 1 넣으면 2까지는 0. 자, 1을 넣으면 2a 더하기 2 이렇게 돼. 자, 그래서 a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a 1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요게 나머지. 지금 요런 게 다 풀어지면 잘 푸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게 풀어지면. 다 됐나? 그 다음에 전해멀리 질문 있는 사람하고. 됐죠? 73쪽 53번. 요게 좀 어렵다. 실수 xy z에 대해서 이거의 부정과 서로 같은 것을 했다. 그럼 이 뜻이 뭔가 정리할게. x는 y and 두 개 동시에 다 돼야 되니까, 그지? y는 z and z는 x, 요 말입니다. 자, 이거를 부정하라는 거죠. 이거를. 자, 이거를 부정하면 x하고 y가 다르거나 yz가 다르거나 zx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또는은 다 성립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요 하나만 성립해도 돼. 두 개가 성립해도 돼. 이해되지? 그럼 요거는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다르거나 y하고 z가 다르거나 z하고 x가 다르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x, y, z가 몽땅 다 다를 수도 있고. 그 말은 두 개가 다르거나 세 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수가 다르거나 세 수가 다르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어디야? x, y 중 적어도 두 개의 수는 서로 다르더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할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해석을 하면 돼. 금방 같이 그렇게 하면 돼. 자, 이제 이 뜻을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면 이 뜻은 뭐냐면 세 수는 모두 같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세 수가 모두 같다. 요 부정하는 걸 잘 이해를 해놔야 돼. 세 수가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세 수가 모두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싹 다 같은 거는 다른 게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되지? 그래서 적어도 두 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 개가 모두가 다 같다의 부정은 적어도 두 개의 수는 다르더라. 그 부정은 되게 중요해. 모든의 부정은 어떤 그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 또 61. 요거는 안 했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다. 이거의 부정이 참이 되게. 부정이 참. 이것의 부정이 참, 이 말은 명제는 거짓이다 이 말이야. 그 부정을 하면 안 돼. 부정을 해서 거짓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고 명제가 거짓이다 이 말이야. 부정했는 게 참이다 이 말이 아니고 명제가 거짓이다 이 말이야. 물론 부정을 해서 참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그렇게 바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럼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다. 그럼 뭐 어떤이기 때문에 요 명제가 거짓이 되려면 어떤일 때는 어떻게 하면 거짓이야? 어떤일 때는
만족되지 있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참이잖아. 그지?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말이야.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된다 이 말이야. 진리집합을 구해주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돼. 만족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어떤 일 때 거짓이 되려면 이게 거짓이잖아. 이게 0보다 작다 되는 게 한 개도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 다른 말을 하면 모두 0보다 크다는 말이지.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다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 그럼 이 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 그래프가 이 세 가지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있어. 그럼 요렇게 될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있잖아.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고, 자, 아래로는 볼록하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 풀어주면 답이에요. 자, 이거를 바로 풀면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풀면 부정이 했기 때문에 직접 부정을 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6이 0보다 이렇게 된다. 요게 참이야, 참. 그럼 이렇게 되라는 말이잖아. 항상 이렇게 돼야 돼, 그지? 그럼 모든 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해석했던 그거하고 같은 뜻이야. 또 그 다음에 59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다 라고 할 때 다음은 세 집합 PQR의 관계를 나타낸 거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그 X가 Q의 원소가 아니더라. 어떤 실수 X가 P에 있는 어떤 수는 Q의 원소가 아니다 이 말이지. P에 있는 어떤 수는 Q의 원소가 아니다 이 말이야. P에 있는 어떤 수는 Q에 있는 원소가 아니더라. P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P에 있는 어떤 원소는 Q의 원소가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지? 근데 꼭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P에 있는 원소 중에 Q가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단 PQ는 뭐 이렇게 돼도 관계없고 이렇게 돼도 관계없고 P가 Q에 속 들어있는 꼴은 아니다 이 말이지. PQ는 이렇게 돼 있네. 모든 Q에 대해서 Q에 속한 모든 X는 R에 들어있지 않다. 이건 모든이지, 모든. 어떤은 들어있는 게 있어도 돼. 들어있지 않은 게 있으면 된다 이 말이고, 모든 Q는 무조건 R에는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Q는 어디에 있어야 돼? R의 여집합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R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R이 이렇게 있으면 Q는 모든 X가 R이 원소가 아니다 있기 때문에 P하고 R하고 Q는 이런 관계에 있다.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참인 거야. Q이면 P다. Q가 P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Q가 P에 들어있다 이런 건 아니지. R이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R하고 Q는 붙어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맞네, 그지? R은 Q의 여집합에 있다.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P에 있다. Q의 여집합은 이거잖아, 이거. 이게 P에 들어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 요건 집합이 잘 돼 있으면 특별히 어려운 거 없다, 이겁니다.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도 참이야. P가 Q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Q이면 R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P가 R에 들어있다.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P이면 R이 참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야. 그지? P가 R에 들어있더라. P 합 Q네. P 합 Q. P 합 Q는 뭔데? P하고 Q의 합은 Q지, Q. 요거는 Q라는 말이야, Q. Q가 R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이건 틀렸네. 그 다음에 P 합 R은 Q하고는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전체의 여집합끼리는 여집합이 없으면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는. 그럼 P 합 R은 이건 R이란 말이잖아, R. 그럼 Q가 R에 들어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야.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자, 요거는 요런 관계를 봐. A면 B가 참이야. B면 또 C가 참이야. C면 D가 참이야. 자, 그러면 요거는 A면 D가 참이 되겠지. 이해됐나? 자,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요거만 딱 주세요. 요거만 주고 A면 D가 참이다 하는 거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명제가 한 개 주어지면 되겠는가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연결시키는 요놈이 필요한 거야. 요놈이 필요하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내가 A면 D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는 결론을 얻고 싶으면 여기서 출발이 되고 여기서 도착이 돼야 돼. 그지? 자, 명랑에서 출발을 해서 호감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럼 출발이 명랑이기 때문에 명랑이 들어있는 말은 여기 있네. 대우 명랑한 사람은 잘 웃는 사람이다. 아, 명랑하면 잘 웃더라. 자, 마지막이 호감이 돼야 돼. 그지? 여기 호감이 있잖아. 인상이 좋으면 호감을 준다. 인상이 좋으면 호감을 주더라.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까 있잖아. 여기는 잘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라는 요 말이 있으면 연결돼서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준다 이 말이야. 필요한 게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그 말이 없지. 그러면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웃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다.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런데 여기 두 개를 한 개 더 있네. 자, 명랑으로부터 호감을 이끌어내야 돼. 명랑으로부터 호감을 이끌어내야 돼. 자, 잘 웃는 사람은 명랑하다. 웃는 사람 명랑하다. 이거는 여기니까 이게 주어져서 될 일이 아니지. 웃지 않는 사람은 인상이 좋지 않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잘 웃는다. 인상이 좋은 사람은 웃는다. 여기서 인상이 좋은 사람은 웃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명랑한 사람은 웃는다는 되지만 호감 이거는 안 되겠지.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은 사람. 자, 세 번째로 이렇게 돼요. 자, 명랑하면 지금 이제 요게 없는 상태야. 요거 있을 때 되고 또 명랑한 사람은 웃는다도 있지만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다 이렇게. 그럼 인상이 좋으면 호감이 좋은 거죠. 그러면 명랑한 사람은 호감이 좋다 해서 3번 또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자, P이면 Q이다. 요 명제가 참일 때, 참일 수도 있고 거질 수도 있지. 참일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요렇게 두 줄을 꺼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P는 Q이기 위한 P는 이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런 표현일 때는 두 줄을 꺼주면 이건 참이다 이 뜻이야. 자, 이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될 때 요거를 또 어떻게 부르냐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우리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해서 요렇게 되라 했잖아. 요렇게 그지? 요렇게 해야 P이면 Q이잖아. 자, 만약에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되면 P이면 Q 아니잖아. P는 Q 맞잖아. P는 Q가 아니잖아. 이런 게 뭐라고 했어? 발레라고 했다. 그지? 이런 게 발레. P인데 Q가 아닌가. 앞에 거 조건인데 뒤에 조건이 아닌 것. 그게 발레야. 그럼 요렇게 되면 이제 참이란 말이야. 자, 이거는 봐. P는 Q가 되기 위해서 뭐 다른 조건이 필요하나 안 하나? 근데 P 자체가 벌써 Q가 돼 있잖아. 그래서 P는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 뜻을 잘 생각해봐. 무조건 외우지 말고. P는 Q가 되기 위해서 충분히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이다 하면 요렇게 머릿속으로 딱 떠올라져야 돼. 그리고 포함관계는 요런 관계가 참이라는 뜻이고 그거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포함관계는 요렇게 돼 있다. 요게 매치가 잘 돼야 돼. 이 서로 간에 이 말들이 어느 말을 쓰더라도 요 세 개로 같이 딱 보여줘야 돼. P면 Q이다가 참이다. 요거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포함관계는 요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 돼 있지. 여기 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앞으로 절대 이렇게 보면 헷갈려서 안 돼.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요게 나오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라고. 요렇게 보지 말고. 이거나 필요 조건일 때 이렇게 필요 조건으로 보지 말고 요렇게 충분 조건으로 보시오. 자, 요거 다시 할게. P면 Q이다가 참이 될 때 우리가 요렇게 두 줄을 끊는 거라 했다. 두 줄. 두 줄을 끄면 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자, 똑같은 말을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요 말이 나오면 반대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요렇게 고치고 요렇게 보지만 앞으로 필요 조건 요렇게 안 풀 거야. 항상 필요 조건 나오면 충분 조건으로 고쳐서 풀 거다. 자, 이럴 때 PQ 사이에는 P가 요렇게 될 때 Q가 요러한 포함 관계가 있다라는. 그럼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는 거예요. 즉 요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자,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자, 요거는 무슨 말일까? 요거는 X하고 절대값 X를 더했더니 0이 돼버렸어. 요 말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X가 되죠. 더하면서 0이 돼. 됐지? 요 말은 요런 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등호 안 빠뜨리도록 조심하고. 그럼 요거는 0보다 작다잖아. 요거는 작은 것도 있는데 같은 것까지 들어있지. 그럼 P하고 Q는 어떻게 돼 있어? P하고 Q는 요런 관계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P는 Q에 위한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정리해. 자,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거는 X는 0, Y는 0이다 이 말이잖아. 어디에서? 실수에서.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데? 이것도 X는 0, Y는 0이다 이 말이죠. 이건 같은 말이네. 그래서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뜻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등변 삼각형하고 정삼각형. 그럼 이건 어느 게 더 큰 집합이야? P하고 Q는 이렇게 되는 관계지.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정삼각형.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이가, 이등변 삼각형이면 그걸 정삼각형 하면 돼, 안 돼? 안 돼. 정삼각형 보고 이등변이다 하면 돼, 안 돼? 요렇게 성립하지. 뭐가 성립해? Q이면 P다. 요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읽을 때 요렇게 읽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다른 말로 하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항상 요렇게 성립하는 쪽으로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읽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묻기를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로 물었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성립하는 거냐면 요렇게 가는 쪽 방향은 성립하지 않고 오는 쪽 방향만 성립할 때 Q는 P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돼요. 이런 거는 요런 예제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 어디 부분에서 이런 거를 물을지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많이 쓰는 예제들을 여기 이제 요런 예제를 많이 쓰니까 요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많이 해줘요.
자, 무슨 조건인가 이렇게 했다.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이네. 18의 양의 약수는 6의 양의 약수가 이 안에 들어있네, 그지? 지금 P하고 Q가 이런 관계잖아.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6의 약수이면 18의 약수가 되는데 18의 약수가 6의 약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지? 가는 쪽만 성립하는 거야. 이쪽 방향만 성립한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둘 다 1보다 커. 그럼 곱하면 1보다 크나? 그렇지. 1보다 큰 수끼리 곱하면 1보다 크지. 자, 곱했더니 1보다 커. 그럼 두 개 다 1보다 크나? 아니지. 예를 들어서 뭐 100하고 0.1을 곱하면 1보다 크지. 둘 다 1보다 큰 건 아니잖아. 그지? 항상 반례는 어디서 들어야 돼? P인데 Q가 아닌 거야.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 곱해서 1보다 크지도 않은 거 딱 적어놓고 그러면 그건 반례가 안 되는 거야. 곱해서 1보다 큰 수 중에서 두 수가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수를 찾는 그게 바로 반례가 돼요. 그럼 요거는 충분 조건. 유리수를 곱하면 유리수다. 유리수끼리 곱하면 유리수 맞지? 근데 곱해서 유리수래가 그 두 수가 모두 유리수가 아니 루트 2를 곱하면 2잖아. 하지만 둘 다 유리수인 건 아니잖아. 요것도 충분 조건. 자, 직사각형 보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하면 맞아 틀려? 맞지?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같잖아. 그럼 대각선의 길이 같으면 직사각형이가 길이 이렇게 아무거나 같게 되도 만들었고 이렇게 이어보면 여기 직사각형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는 성립하네. 요것도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하는 거는 올 때만 성립하는 거 찾아라 이 말이야. 갈 때는 성립하면 안 되고 갈 때도 성립하고 올 때도 성립해버리면 필요 충분이 되는 거야. 자, 교집합이 합집합에 들어있어. 교집합은 당연히 합집합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다고 AB가 같다는 말이가 말도 안 되지. AB가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지? 이게 어떻게 돼 있든 간에 AB가 같으면 교집합은 합집합에 들어있나? 무조건 교집합은 무조건 합집합에 들어있으니까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찾아라 했겠다. 자, 다음 보기 중 필요 충분 조건인 거를 있는 대로 고르시오 했다. 두 개를 더해서 짝수다. 그럼 각각이 짝수가 각각이 짝수면 두 개를 더하면 짝수지. 이거는 필요 조건. x하고 y하고 절대값이 같대. 그럼 제곱하면 같나? 같지. x 제곱 길이가 같아. 그러면 그거의 절대값 길이도 같나? 같지. 요게 필요 충분 조건. 요거는 뭔데? x가 y 또는 y는 z 이 말이지. 또는이야. 또는 세수 중 적어도 두 개의 수는 같은 수다 이 말이야. 요거만 성립해도 되니까, 그지? 요건 성립 안 해도 되니까. 둘 다 성립해도 되니까. 그 세수 중에 적어도 두 개의 수는 같다 이 말이야. 요 말이. 이거는 세수가 다 같지. 그럼 세수 중에 적어도 두 수가 같대. 그 말은 세수가 같다는 말이가 아니지. 세수가 다 같으면 적어도 두 개는 같겠지. 요렇게 돼. 요거는 필요 조건이다. 그런 식으로 자꾸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돼. 그래 했을지도 자꾸 참고를 자주 하고. 자, 두 조건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하고 Q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지?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P가 Q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게 충분 조건이야. 자, 그러면 P가 이제 Q의 충분 조건이 됐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네. 이런 건 집합할 때 많이 했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5까지.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돼.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이렇게. 자, 그럼 요게 성립하려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면 되고 and A는 5보다 이렇게 되면 돼.
근데 요 말은 A가 2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보다도 크고 5보다도 크고 동시에 만족되니까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런 거는 안 풀어도 되겠죠, 이제? 이런 문제 계속 명제에 보면 계속 나와 그 조건으로. 이거는 그냥 명제 문제라기보다 그냥 집합 문제 푸는 거예요. 뭐만 알면 P하고 Q가 이렇게 되라는 그 말만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을 쌤이 충문으로 바꾸라 했지.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아니다. 이거는 x 더하기 3이 0이 아니다. 이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성립하고 있다 이 말이야. 즉 P이면 Q이다. 요게 지금 참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지. 요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x 더하기 3이 0이면 x제곱 더하기 3ax 더하기 27이 0이 되더라.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게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a 값 계산하시오. (94)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요 집합이랑 요거는 같은 집합이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X가 뭐가 있어? 마이너스 3, 4는 중근이네. 자, 집합에서 중근은 한 번만 써야 되겠지, 당연히. 집합에는 같은 거 여러 번 쓰면 안 돼. 그럼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뭐란 뜻이고? 바로 이거 두 개란 뜻이야. 그럼 두 근의 곱이 A네. 두 근을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주는 거는 다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라 이런 말. 됐지? 95 하기 싫은데. 아이고. 세 조건이 있어. 세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바꾸라 했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항상 필요 조건 이렇게 줄 때는 바꿔가지고 충분 조건에도 이렇게 바꿔줘.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또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Q, R 사이에 이러한 포함 관계가 있는 거예요. R과 P와 Q 사이에. 근데 여기서 P 집합이 딱 확정이 되어 있네. 자, P 집합이 확정되어 있네. 마이너스 2에서 1. 그 다음에 또는 3보다 크다. 요게 P야. 자, R은 P 안에 있어야 돼. R은. 근데 R이 뭔데? R은 B보다 크다지. B보다 크다가 요 파란 집합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뭐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어디 가야 돼? B는. 요렇게 와야 되는 거야. B보다 크다. 요렇게 하면 요 집합이 파란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 요 말은 B는 3보다 큰 거는 알겠네. 자, 같아도 될까 안 될까? 같아도 돼. B 대신에 3 써봐. 빨간 것도 3보다 크다. 파란색도 3보다 크다. 성립하지. 이제 P는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P는 Q 안에 들어있지. 자, 요거를 빨리 구해봐. 그러면 이제 A 범위가 나오지. Q는 요게 Q야. X는 A보다 크다. 그게 Q야. P가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A보다 크다. A가 어디 있을까? 이쪽 편에 와야 되겠지, A가. A보다 크다. 요게 Q야. 파란색이 Q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도 작거나 같다. 자, 요 말은 A는 제일 클 때가 마이너스 2야. 그럼 A의 최대값, 그게 마이너스 1이야. B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제일 작을 때가 3이란 말이지. 그래서 B는 최소값, 이렇게 보고.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Q이면 not P가 성립한다. 이렇게 충분 조건으로 항상 고치자. 요 말은 다시 P이면 Q이다랑 또 같은 말이네. 대우.
P가 Q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봐. 요 말만 하는 것만 정리할 수 있으면 집합하고 문제가 똑같이 D풀이는 너가 하고 S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S가 이면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것은 이것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항상 이렇게 고쳐. 충분으로.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not S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요런 거 할 때는 계속 연결을 시켜가는 연결. 요 Q가 연결되는 거 알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not P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요거 없애버리고. not S도 연결할 수 있겠네. 요 대우를 쓰면. not R이면 not S잖아. 그래서 여기 not R이면 not S 이렇게. 그럼 이제 쭉쭉 연결된다, 그지? 자, 이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P는 Q이기 위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아니지. 여기서 P이면 not Q잖아. 그럼 P는 Q의 여집합에 들어있는 거야. P는 Q의 여집합에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럼 서로 간에 포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 하면 틀린 말이야. R은 이거이기 위한 필요 조건. not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럼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이 말이지. Q의 여집합이 R에 들어있다. 자, 요거는 요거 고치자. not R이면 not Q니까 not Q이면 R이 되네. 그럼 성립하네, 그지? not Q이면 R이 되네. 이렇게. 그 다음에 S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되는 건 없지. 서로 간에 이렇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틀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두 집합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됐지? 응? 잘못 썼나? P야. 요거네. 요거네, 그지? 요거는 P이면 R이지. P는 R이긴 충분 조건 맞네. 자, 또 이것도 집합만 요래 해석을 해냅니다. PQ는 이렇게 돼 있네. P하고 Q는 딱 떨어져 있고. 그 다음 Q 합집합 R이 Q이기 때문에 R이 Q 안에 들어있네. R은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 그럼 R도 P하고는 떨어지겠네, 그지? Q도 P하고는 떨어지는 거. 자, Q는 Q하고 not P. Q는 P의 여집합에 들어있지. 요 놈은 Q는 P의 여집합이 요렇게 돼 있네. 그럼 요거는 요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 요거는 Q는 R이기 위한, 요거랑 같은 말이다, 그지? 자, Q는 R이기 위한,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대우 쓰면 혹시 뭐 바뀌었으니까 이거 아니고 대우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문장이라 보면 돼. 그래서 방향 막 반대로 헷갈리지 말고. P하고 not R. P는 R의 여집합에 들어있지. P는 R의 여집합에 이렇게 들어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요것이기 위한 충분 조건. 세 조건 PQR이 다음을 만족할 때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자,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것이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또 이렇게 돼. 그 다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네. 그럼 Q이면 P, Q이면 P 이렇게 또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세 개는 서로 막 돌고 있지. 서로 계속 서로 포함이 돼야 돼. 이 말은 PQR은 서로 같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것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바로 P가 R에 들어있고 R은 Q에 들어있고 또 Q는 P에 들어있으려면 PQR이 같을 때만 그렇게 되죠. 요 말은 x 더하기 3이 절대값이 2다 하는 말은 이게 풀마 2라는 말이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풀마 2에서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네.
요거는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되니까 요런 관계네, 그지?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됐지? 자, 요거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니까 Q는 1보다 작다. 요거는 P가 Q에 들어있지. 그래서 요거는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X제곱이 Y제곱보다 커. 그러면 X가 Y보다 크면서 그게 양수란 말이가. 아니지. 자, 이렇게 양수일 때는 요 식은 성립하는 거라 했잖아. 그지? 양수일 때. 그래서 요거는 필요 조건. P는 Q이기 위한. 묻기를 요렇게 물었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야. P는 Q이기 위한. 만약에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하면 그거는 충분 조건 써야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라는 말은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라 이 말이에요.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은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P에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Q가 P에. 그럼 Q를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분의 A지.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도 들어있어야 돼. 여기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를 요 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자, 그만하자 이런 거. 재미없지? 집합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네. P가 R이 충분 조건이니까 P가 R에 들어있나? 이거 묻는 거네. P가 R에 들어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다 따지면 돼. 자, 이것이 그냥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는 R의 여집합에 있어야 돼. 자, 이런 건 잘 할 수 있겠다. R이 여기 있으면 P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Q는 R에 들어있어야 돼. Q는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치겠다. 이거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의 여집합이 P에 들어있어야 돼. 요 R의 여집합이 P에 이렇게 들어있어야 돼. R은 Q의 충분 조건. R은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R이 어딘데? R이. 이 빨간 이게 R이잖아. 이게 R이야. 그게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Q. 요 빨간 게 Q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럼 Q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놈이 Q의 여집합이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바깥쪽이 빨간 게 요 초록색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됐네.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Q가 R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 요 말은 Q하고 R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Q하고 R 사이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 R이 Q에 들어있다. 맞네. R이 Q에 들어있다. 68번은 조금 어렵겠다. 집합 문제지. P 빼기 Q야. P 빼기 Q. 자, P에서 Q를 뺄 거다. P는 파란색 밖에. Q를 빼고 나면 Q는 요거 녹색 바깥쪽이잖아. 그럼 요 파란색 중에서 요 녹색 바깥쪽의 거를 빼고 나면 Q의 여집합은 남겠지. 요게 Q의 여집합이야. Q의 여집합이 됐으니까 맞는 말이야. P에서 R을 뺄 거야. 자, P가 이거다. P가. R은 빨간 거야. 자, P 중에서 빨간색을 빼고 나면 R의 여집합만 남겠지. 이건 공집합이 됐으니까 틀려. 여집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걸 잘 연습을 해둬야 된다. 싫어. 70분. 풀어보고 나중에 안 되는 거 혹시 있거든, 이야기하고. 70분.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각각 P, Q, R 이렇게 됩니다. P는 4, Q는 요렇고
R은 이렇게 돼 있네. 그런데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P에 있는 원소는 A에 다 들어있어야 돼. Q에 다 들어있어야 돼. 그런데 이 Q 안에는 둘 다 숫자가 하나 없고 문자로 돼 있네. 그럼 이제 나눠야지. 첫 번째, A 제곱이 4가 되는 경우. 두 번째, B가 4가 되는 경우는 일단 나눠줘야 돼. 그럼 A 제곱이 4가 되는 것도 A가 2인 경우와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나눠줘야 되지. 그럼 이제 P는 이렇게 돼 있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그 다음에 R은 P에 의한 필요 조건, P는 R에 의한 충분 조건. 그럼 P는 R에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P는 Q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R에도 들어있어야 돼. 먼저 A가 이렇게 될 때 Q는 이렇게 되겠지. Q는 A 제곱을 4라고 했으니까 4하고 B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요거는 여기에 들어있는 건 성립하잖아. 요때 이제 R이 어떻게 되느냐면 A가 2이기 때문에 1B가 되는 거지. 1B. A가 2가 된 경우니까 A가 2를 여기 집어넣으면 1, 요거는 B 이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데 4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지? 자, 그 말은 B가 4가 될 수밖에 없겠네. A가 2일 때 상황이야. 자, A가 마이너스 1 때의 상황은 역시 요거는 P는 그대로 4고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지 4B가 되네. 그지? 근데 R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네. 근데 P가 R에도 들어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4가 들어있어야 되네. 그 말은 마이너스 2B가 4가 돼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B가 4야. 이제 B가 4가 되면 P는 그대로 4지. 자, B가 4니까 이쪽 집합은 A 제곱에 4 이렇게 되네. B가 4가 되면 그럼 요게 여기 들어있다. 요거는 성립하지. 자, B가 4가 돼버리면 요 집합은 R은 어떻게 되느냐면 A-1에다가 B가 4니까 4A 이렇게 돼. A-1에다가 4A. 지금 B가 4인 경우지. 4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지? 그 말은 요게 4가 돼도 되고 요게 4가 돼도 되겠네. 그럼 요게 4가 될 때는 A가 5가 돼 있으면 될 거고 요게 4가 될 때는 A가 1이 되면 되겠네. 자, 그래서 B가 4일 때는 A는 5 또는 B가 4일 때는 A는 1 이렇게 돼. 됐죠? 그 다음에 A가 2일 때는 B는 4가 되고 A가 2일 때는 A가 마이너스 2일 때는 B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럼 이때 A 더하기 B가 제일 클 때의 값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큰 9가 되면서. 자, 오늘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잘 따져줘야 돼.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져봐라. 그 다음 71. 절대값 A, 절대값 B가 B다는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 둘 다 0이라는 말이에요. A도 0이고 B도 0이에요. 요거는 A-B의 제곱이 0이니까 A하고 B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절대값끼리 같다는 것은 제곱끼리 같겠지. 그럼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으니까 A제곱 2AB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B제곱. 그럼 4AB가 0이니까 AB가 0이다. 요 말은 AB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절대값 이꼴 절대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B랑 A-B랑 같거나 A 더하기 B랑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요거는 A가 없어지면 B가 0이라는 뜻이고 요거는 A가 0이다 이 말. 그래서 A 이꼴 0 또는 B 이꼴 0. 그 말이 A, B는 0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적어도 하나가 0이고 이건 두 개가 같고 요거는 둘 다 0이다 이 말. 그럼 P는 Q이기야. 자, P, Q 관계는 봐. 둘 다 0이면 같나? 같지. 두 개 같으면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 충분조건 맞네. 그지? 요거는 R하고 P 관계를 보는 거야. 그지? R과 P는 필요 조건인가? 이거 보는 거다. 그럼 R이면 P가 되는가 봐. R, P는 요거 관계네. 자, 먼저
R일 때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란 말이가. 아니, 둘 다 0이면 곱하면 0이가. 그럼 요 놈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R은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가 물을 때면 올 때만 성립하지. 요거는 필요 조건. 요것도 맞는 거야. Q이고 R은, 자, Q이고 R은 두 개 다 같으면서 곱하면 0이 돼야 돼. 곱하면 0이란 말은 최소한 한 개는 0이지. 근데 두 개는 같아야 돼. 그럼 둘 다 0이란 말이야. 그럼 이 말이랑 이 말은 같은 말이 돼야 되지. 그 요거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쉽지? 그럼 너 하면 안 쉬워. 내가 하니까 쉽지. 자, 이제 명제 증명. 자, 먼저 정의하는 거야, 정의.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한 이런 문장을 정의를 해. 정의는 그럼 이런 게 정의야. 이게 뭔데? 안경. 근데 이게 왜 안경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안경이라고 정하고 쓰는 거야. 그게 정의라고 보면 돼, 정의. 이거 보고 삼각형은 아주 사각형이 나누잖아, 그지? 이런 거를 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고 하는 거야. 이게 왜 이게 삼각형인데요? 이런 게 아니지, 그지? 이게 컴퓨터야. 그게 왜 컴퓨터 이런 거 안 하잖아. 그 정의는 왜 물으면 안 돼? 약속하는 거야, 약속. 그게 정의라고. 자, 정명은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이런 성질들. 자, 그거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정명이다. 정명. 참임을 설명하는 것을 정명이다. 이렇게. 정리. 참임이 정명된 명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 다른 명제를 정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자, 그거를 정리다. 정명된 명제 중에야. 그럼 정리하고는 같아 달라? 정리하고는 아예 다른 말이야, 그지? 정리하는 거는 참임이 정명된 명제 중에서 그 기본이 되는 것다. 그런 거를 정리다, 이렇게 정리. 그 정리는 다 정명이 가능한 거야, 정명이.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이게 정의야, 정의.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요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있어서 요거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이제 약속하는 거야. 요거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자. 등변,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있는 삼각형이겠지. 그냥 요 이름이야, 이름. 왜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자, 이등변 삼각형은 밑각의 크기가 같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야, 정리. 이등변 삼각형이 우리 밑각의 크기 같은 것 가지고 우리 문제 많이 풀잖아, 그제? 이미 참인 것이 정명된 명제 중에서 그렇게 기본이 되는 거. 자, 그런 거를 정리라고 해요, 정리. 그럼 정리는 정명된 명제지. 그럼 이게 왜 같은데 하면 수직으로 이등분을 해보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네. 자, 그래서 대응된 두 각의 크기는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명이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정리라고 해요. 다시. 정의, 요거 두 개 구분하겠지? 정리는 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다. 평행사변형은 두 상의 대변이 각각 평행, 그거를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뭘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느냐면 마주보는 두 상, 즉 대변의 길이가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더라. 한 상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더라. 그런 거는 다 기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이제 평행사변형 할 때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봐. 평행사변이 딱 도형이 나오면 고등학교에서는 중점이 서로 같다. 요거 이용한다 했다. 그지? 그게 이제 요 정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요 정리를. 자, 그런 거를 지금부터 정명을 할 거예요. 정명. 자, 뭘 정명할 거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를 내가 정명할 때는 요거를 정명해도 되지만 not Q이면 not P다. 요거를 정명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참, 거짓이 서로 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류법 하는 게 있어. 기류법. 자, 기류법은 너 처음 들어볼 거야. 기류법. 뭐 대우도 다 처음 들어보는 거지.
기류법도 처음 들어본다. 그지? 증명법 중에 한 가지야. 대우는 어떻게 해? not Q가 지금부터 가정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부정한 요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얻어내야 돼? not P를 찾아내야 돼. not Q를 가지고 not P를 찾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not Q를 가지고 not P를 찾아내는 것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럼 기류법은 뭐냐면 not Q를 가지고 not P를 찾아내는 것을 대우라 해. 대우법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럼 기류법은 명제 또는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부정.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부정을 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not 보이는 게 대우야.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생기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류법이에요. 대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대우보다는 오히려 더 폭넓게 할 수가 있어요.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요런 거를 대전제라고 요런 거를 그럼 이 말은 지금부터 나오는 A하고 B는 자연수만 쓰라고 뭐 부정을 한다 이게 갑자기 이게 정수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쓰는 숫자는 자연수에 한정해서 쓰시오 라는 요런 거를 대전제라고 대전제. 그 대전제는 건드리면 안 돼. 자연수를 지 마음대로 막 실수 이렇게 고치면 안 된다 그지? 자연수만 생각하는 거야. A, B에 대해서 P이면 Q이다 이 말이야. P이면 Q이다. 그럼 대우가 이제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는 대우를 먼저 적어줘야 돼. 자, 대우 적는다. not Q이면 not P다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대우는 자연수 A, B에 대하여. 요거는 가만히 둬야 돼 항상. A 또는 B가 짝수면 둘 중에 적어도 한 개가 짝수면 부정하면 모두 짝수가 아니며 모두 홀수이며 이해됐지? 부정은 그렇게 곱하면 짝수다 나누면 홀수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곱하면 홀수다. 웃을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 부정하는 게 어디를 부정해야 될지. 자, 요게 대우야. 자, 이 대우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 명제를 증명을 하는데 자, 대우는 언제 쓰는지를 또 알고 있어야 돼. 무조건 대우가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또는 이렇게 돼 있네. 선생님이 또는이 나오면 어떤 거라 했노? 엄청 복잡한 거라 했다 그지?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또는은 뗄 수 있는 대로 안 쓰는 게 좋아. 또는은. 그럼 또는을 and로 바꾸는 게 부정이잖아. 부정. 이해되지? P, O와 Q의 부정을 해버리면 O가 and로 바뀐다. 그래서 and를 자꾸 이용을 한다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and로 바꾼 거예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야. 대우가. 자, 이제 봐. A, B가 모두 홀수며 이제는 한 가지만 따지면 돼. A도 홀수, B도 홀수. 그럼 A, B가 모두 홀수입니다. 홀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앞으로 이런 기본적인 증명들은 다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홀수는 이렇게 써. 2P-1 이렇게 써. 2P 플러스 1 써도 돼. 왜냐면 2P 하면 짝수잖아. 거기서 1을 빼든 1을 더하든 항상 홀수가 되겠지. 자, B는 2P 마이너스면 안 돼. 그럼 똑같은 수가 돼버리니까 2Q 마이너스 1. 자, 요거 잘 기억하자. 홀수를 표현할 때 2P-1 해도 되고 2P 플러스를 해도 되는데 앞으로 2P-1을 쓸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요렇게 써놔야지만 P 대신에 요 Q 대신에 1, 2, 3 요런 수를 집어넣으면 1, 3, 5, 7 요게 자연수를 쓰는 거야. 자연수. 근데 2P 플러스 1을 해버리면 0을 집어넣어야 1이 나오지. 그럼 0 이상의 어떤 정수가 되는. 그럼 표현하기 별로 안 좋지. 그냥 자연수 하는 게 편해. 0부터 정수되는 0, 1, 2 이렇게 될 때 이거 뭐라 쓰면 돼 이거는? 이럴 때는 1, 2, 3, 4 하는 거는 자연수 쓰면 되잖아. 그럼 이럴 때는 뭐라 쓰면 돼? 아닌 정수 이렇게 쓰면 돼.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 표현해. 요 때는 자연수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아닌 정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자연수 요렇게 쓰는 게 조금 더 편안하니까 될 수 있는데 앞으로 플러스 1로 쓰지 말고 이렇게 마이너스 1로 써. 홀수. 그럼 짝수는 뭐라 쓰면 돼? 2P, 2Q 이렇게 쓰면 돼. 그렇지? 자, 그럼 이제 결론이 뭐냐면 곱해서 홀수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야. not P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되지. 2P 마이너스 1, 2Q 마이너스 곱했다 그지?
자, 곱하면 4pq, pq는 다 자연수야.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2q,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했더니 2를 묶어 줄 거예요. 2p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요까지만 있으면 2 곱하기 자연수 해버리면 요때는 짝수지. 근데 더하기 1 돼 있으니까 여기 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곱하니까 홀수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그렇게 한다. 그 다음 실수 xy에 대하여. 자, 지금은 문제에서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해서 대우를 쓰지만 이거를 증명할 때는 당연히 대우를 써야 돼. 이건데요, 이거. 이건데 이건 부정이 많이 돼 있잖아. 부정이 이렇게 막 온천지 부정이 돼 있으면 또 보면 어지러워. 그래서 이 부정을 싹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대우를 쓰면 돼. 자, 대우는 실수 xy에 대하여. x가 0이거나 y가 0이면 자, 두 개를 곱하면 0이다. 이거 뭐 증명을 해? 당연한 말.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다. 이거는 뭘 증명을 하라는 거야? 그걸 당연히 그렇지. 이거 증명 어떻게 하면 될까? 오하기 때문에 또 복잡한 거야. 이 증명하는 게. 부정은 없앴지만 오하기 때문에 오하는 경우가 많다 했잖아. 그 경우들을 다 해주는 거야. 그 경우들. 그럼 어떻게?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때 자, xy는 0이다. x가 0이 아니고 자, y가 0일 때 xy는 0이다. x가 0이고 y도 0일 때 xy는 0이다. 그래서 곱해서 적어도 하나가 0이 되는 모든 경우를 다 해봤지. 다 해보니까 곱하면 다 0이래. 그래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증명하라는데 너무 당연한 건 증명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다. 당연한 말 같잖아. 그지? 하지만 이제 증명을 하라 하면 이런 식으로 증명해 줘. 됐지? 2번 또 대우를 당연히 대우를 써야 돼. 1번은 왜 대우 쓴다 했노? 온 전시에 부정 이거 없애줘야 돼. 너무 부정이 많으면 어지러워서 못 봐. 자, 2번은 왜 또 대우를 써야 될까? 또는 요거 때문에. 또는 해버리면 너무 경우가 많다 했다. 그래서 요거를 and로 고칠 거예요. x가 1보다 작고 그리고 y도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2보다 작다. 둘 다 1보다 작으니까 더하면 2보다 당연히 작겠지. 뭘 증명해? 그냥 그렇지. 이거는 x 1보다 작고 y보다 1보다 작으면 두 개를 더하면 2보다 이건 진짜 나도 못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증명해? 1보다 작은 수끼리는 더하면 2보다 작다. 자, 여기 봐. 이제 이 말하고 이 말을 봐. 자, 어느 게 더 인지하기가 쉬워? 당연히 밑에 게 쉽단 말이에요. 그 다음 m제곱이 홀수면 m도 홀수다. 자, 대우 m이 짝수이면 m제곱이 짝수이다. 이제 이게 가정이 된 거지. m이 짝수다. 그럼 m을 2k라고 두면 되죠. 그리고 k는 자연수. 이렇게. 이제 m제곱은 4k제곱이네. 그리고 짝수인가 알 수 있네. 그지? 그대로는 못해. m제곱이 홀수면 m제곱을 뭐 2k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m도 홀수다. 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항상 대우를 쓸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잘 기억을 하자. 대우를 써서 한다라는 거. 자, 기류법 쓰는 거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자. 기류법을 이용한 증명.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다. 그지? 루트 3은 무리수다. 이렇게 해서. 맞잖아. 그럼 주어진 명제의 부정을 말하자.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루트 3이 지금은 무리수이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지?
요거를 부정하면 루트 3이 유리수라면, 요게 이제 주어진 명제를 부정한 거예요, 부정. 자, 요 부정해가지고 요 부정한 사실로부터 뭘 만들어내면 된다 했노?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모순된 상황.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게 가정이야. 원래는 무리수인데 이거를 유리수라고 부정을 해서 푼 거예요, 부정을 해서. 자, 유리수라면 루트 3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유리수는 정수분어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어떤 유리수든 간에 정수분어 정수로 표현되는 게 유리수란 말이에요. 이때 B는 0이 아니겠지. 요때 서로 소인 A, B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물론 B는 0이 아니면서. 이 수가 유리수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리수든 간에. 그러면 요 A, B는 우리 유리수는 이렇게 안 두잖아.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말은 요 놈과 요 놈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지. 어떤 유리수든 간에. 그 말이 A, B가 서로 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A, B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루트 3이 유리수라면. 그럼 A는 루트 3B가 되네, 그지? 자, 요 식으로부터 A 제곱이 3B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A 제곱이 무슨 배수? 3의 배수. 자, 조금 전에 했지. M 제곱이 뭐 2의 배수이면 M 또 2의 배수. 조금 전에 증명해 봤잖아. 그런 게 다 성립해. A 제곱이 3 곱하기 했기 때문에 3의 배수야. 자, 이 말은 A는 3의 배수가 됩니다. 제곱하지 않은 놈도 3의 배수가 됩니다. 자, A가 3의 배수면 A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K로 쓸 수 있다, 그지? 3의 배수니까 여기도 K는 자연수가 되겠지. 이제 요거를 여기 집어넣어봐. 9K의 제곱이 3B제곱. 자, 요 식으로부터 B제곱이 또 3K제곱이 되네. B제곱이 3의 배수네. 그러면 B는 또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요 두 가지는 요 조건에 모순이 되는 거지. 서로 소인 A, B가 존재할 수가 없어. 두 개 다 3의 배수니까. 그래서 거기서 모순된 상황을 하나를 찾는 거예요. 요 상황만 하나만 찾아내면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것을 기류법이다. 이렇게 기류법. 이렇게 하는 게 기류. 증명하라는 거.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버리면 선생님들이 채점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면 되는데 막 온갖 이상한 소리 막 다 할 거 아니까, 그지? 그래서 직접 이제 이렇게 증명하시고 이렇게는 하진 않는데 어떤 식으로 증명해 나간다 하니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에 뭐 만약에 네모가 들어간다가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지. 그래서 책 보고 쭉 어떻게 한다 하는 거 그 흐름대로 해가지고 증명을 직접 해봐야 돼. 증명을 막 외우라는 게 아니고